않고 이제 저는 떠나겠습니다. 평생을 지나 영월을 지나 평창을 지나 우리 태영 평창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떠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불을 몰아주십시오. 저는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불을 몰아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그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나가를 준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의 이름으로 또 평창의 부름을 받고 평창의 깃발로 여러분에게 영광의 방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각오 밝힌 것 약속시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정말 내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연설장마다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 에너지 받고 저 목 놓아 소리치는 것, 또 저 소리 없는 눈물로 또 외친 것,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었습니다. 원동열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만 주시오, 그만. 코너 이거. 이 코너 자,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사실 이제 올림픽의 목적은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인지도를 높여서 신성장 동력으로 써야 되는 목적이 있고요.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는 그 도가 세계 속에 또 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그리고 개최 도시가 세계 속의 명품 도시로 탄생이 돼서 경쟁력 있게, 그리고 그 지역이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아마 이 올림픽이 이제 스페셜 올림픽으로서 이제 특별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평창에서 이제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딱 5년 전에 열리는 이제 대회입니다만은, 아마 이번 구조 개혁은 이제 대학의 자원이 급감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이제 선제 대처 방안입니다. 9일날, 10일날 청문회를 하고 11일날 보고서 채택을 하고 12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하자는 것이 여야 지도부들의 합의였었고, 또 청문위원 평창은 이제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새로운 도시, 또 여러 가지 관광 차원에서 많은 밑그림을 그리고 또 예산을 확보했던 1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폐식장의 설계조차 못한 상태로 강원도는 차라리 올림픽을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제 올림픽을 유치한 게 30개월 다 돼 가는데요. 네. 소치 올림픽 이후에 과잉 투자, 또 4.5 올림픽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까지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최소한의 절감된 계획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또 일부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 축소해야 되겠다, 변경했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으로서는 또 강원도민으로서는 매우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실 제가 이제 정부 쪽에다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달아. 그리고 우리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실무자 형태로 해달라 하는 요구를 강력하게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컨트롤 타워는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인 지금의 문제를 조정하고 조율해내는 임시 이런 협의회가 생긴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 레인보우 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상의 통합 관광 도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월 따로, 그리고 뭐 태백 따로, 정선 따로 이렇게 관광을 마케팅했습니다만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개의 지자체가 모여서 통합적으로 관광 마케팅을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강릉의 바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산과 바다가 융합이 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폐광지가 이제 영월, 평창, 영월, 태백, 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폐광지가 이제 자립경제 기반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올림픽 배후 도시로서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창 개최지와 배후 도시인 폐광지, 태백, 영월, 정선을
융합을 하고 또 강릉 바다를 융합하면 이 5개의 도시가 하나의 통합 관광권으로 세계 속에 내놓겠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계 속에 하나의 관광 클러스터로서 이제 세계 속에 내놓겠다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사실 올림픽에 대한 가치는 464개 이제 채널이 돌아가고 그리고 48,000시간의 세계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25억 명이 동시에 보기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 올림픽을 단순히 이 체육 경기 축제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 상품을 세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렛대 역할. 또 우리가 IT 산업을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벤처기업도 이런 것도 접목을 시켜서 창의적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최초 제안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최초 제안자라면 좀 거창하고요. 처음으로 말은 제가 꺼냈죠. 그리고 운동도 했고요. 제가 이제 시골을 이제 지키면서 농촌을 지키자는 청년운동을 할 때 88 올림픽을 이제 우연히 보고 우리도 좀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눈의 지역인데 우리 지역의 특성에 눈을 살려서 동계 스포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한번 유치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초로 그 민간 운동을 제가 펼쳤죠. 그래서 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이 찾는 곳이면 불청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진득한 정. 각 지역에서 조금 너무 오래간만에 안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자주 내려오는 편입니다. 제4회 강원도 활치르방 대회! 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승리를 향한 염원. 침이 마르고 있습니다. 자, 손에 힘! 자! 지역만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우리 연동이는 JC 중앙회장 출신이어서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가면은 JC 후배들이 다 있어서 따라다니는 아주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아유, 저는 오늘 이 방송 너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없었어? 네네네. 아주 효과가 좀 많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거 효과가 많죠. 앞으로 특집할 때 또 보셔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스튜디오 오셨겠으면 보트를 타고 같이 우리 PD랑 한 바퀴를 돌고 국민들이 위해 오바해서 얘기해보면 되겠다.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과정 솔직히 걱정된다. 약간 걱정이 된다. 그러나 자신 있다. 여야를 떠나 마음이 제일 통하는 편이다. 국회의원이 되기라니까 너무 넓은 지역구 벅찰 때가 있다. 벅차지만 너무 좋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늘 여기 오신 김에 하나만 보여주시죠. 거의 어렸을 때 한 건데 좀 품위는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좀 썰렁할까 봐 그러는데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많이 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아득한 옛날 예적 뭐 이런 것 좀 많이 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로 태어난 이 명품길은 영월에서 평창 그리고 다시 정선까지 장장 26km 구간을 잇는 생태 탐방로다. 한강과 낙동강이 이제 발원지로서 이제 검룡소와 항지연못 그리고 평창에 우통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발원지의 물, 그래서 저는 태초의 물이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태초의 물과 거기서부터 동강까지 흐르는 색강들을 다 연결해서 자전거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만들어서 세계인들한테 우리 동양의 멋, 또 한국의 이런 자연과 계곡을 보여준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강 따라 천리길 재밌죠?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자연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 때 최무선 지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응원을 가자 강원도가. 그래서 북한을 응원을 하고 이것을 평화올림픽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다른 내심에는 남북한 문제의 분산개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도민들이 혼돈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마침 최무선 지사하고 소통하시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행보로 사우나 토크 하셨잖아요. 사우나. 네네. 둘이 만나면 맨날 싸우나? 그 사우나인가요? 좀 야합을 통해서 아마 최무선 지사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염동열 간의 그런 조용한 연정이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들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의원은 염동열 의원이었습니다. 출석률은 94.2%였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의원, 정문원 의원 순이었습니다. 태백영월 평창 전선의 염동열 의원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과 함께 또 우리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눈물의 올림픽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잉투자, 분산개최라고 하는 혼란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해왔고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우발주로부터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슴속에 담은 분노와 가슴 아리는 새로운 총리 취임으로 많은 문제와 올림픽 분산 개최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종결 지었고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은 몸을 추스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출발에 섰습니다. 폐광 지역은 자력 기반 도시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원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는 다시 20년 만에 우리 자력경제 기반 도시를 위해서 폐광 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올림픽도 액션 플랜을 가지고 국가와 또 개최 도시와 개최도가 목표 지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올림픽이 단순한 17일간의 축제가 아니라 또 단순한 세계의 축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산업전반에 걸친 올림픽이 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창의적인 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정의 우리 장점은 다양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정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시행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지금 국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발표를 한 것이죠. 올림픽 특구 지역이 한정된 곳이고 또 올림픽 특구라고 하는 개념은 문화관광의 인프라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한된 면적보다는 보다 지역의 특성, 지역의 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연계, 벨트와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올림픽 배후 도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놨어요. 농촌형 주민 참여형의 미니 리조트, 다시 말씀을 드려서 펜션 조합을 만들어서 5개, 6개, 거기에 우리 정부가 지금 지원해서 세미나실이라든가 바베큐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좀 해줘서 중간 형태의 미니 리조트를 이제 제안했는데 우리 장관께서 그때 기억나시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죠. 지방문화 전통 개선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오대산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로 제자리를 찾는 데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 지역의 이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문화 분권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여러 이제 부처에 있던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통합하는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차관 소속에는 우리 저 후보자가 관련했던 정보통신 분야의 대부분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부와 행계에 간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부에 역이 생겨서 올림픽 경기장까지 이제 도로 하나 내겠다는 거죠. 한 400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도로보다는. 그 위에 이제 도로를 트레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차를 설치하면 되는데 바로 이것이 제가 어제 얘기했던 시너지 효과입니다. 농산물을 저는 관광으로 봅니다. 청정 또 환경 이런 관광도 이런 농산물도 관광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바로 이런 국가 대형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함께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것을 브랜드화 시키고 그 농산물도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문화 마을입니다. 저희 봉평 지역에는 이호성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메밀꽃 또 필미로 축제를 열고 있고 물레방아 또 옛날에 그 처가집도 재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나의 마을화 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문화관광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가끔 제가 방범대 행사나 의용소방대 행사 가면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봉사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안전을 담보를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생명까지도
담보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일반 단체와는 좀 봉사 개념으로 단체와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아끼지 말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이라는 것이 묘한 속성을 갖고 있다. 말이 모이면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게 되면 여러 머리가 된다. 근데 그 여러 머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엉뚱한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폭발적인 내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는 우리 국민에게 아픔을 줬습니다만 국가 이미지가 실추가 된 거죠. 결국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이 하락됐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사실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회에 여러 번 왔었는데 굉장히 문턱이 높았어요. 권위적이고 그 들어가는 입구도 다르고 엘리베이터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정말 우리 또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도 높아졌고 모든 시설이 그래서 이게 국민에게 가깝게 가는 국회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아주 감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제가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후로 아무리 우리가 언론에 이게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론 쳐다보고 사법개혁 합니까? 저는 우리 본래의 사법개혁 우리 의원들의 그런 역할 또 권한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 위반자들이 실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가봐야 되고 느끼고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를 형성해 주세요. 역사 교육, 가령 예를 들어 농업 분야, 산업 분야, 또 여러 가지 안전 분야, 막 이러한 형태를 매뉴얼화 시켜서 학생들에 제공하고 또 때로는 그걸 벨트화시키거나 특구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행이 아닌, 물론 여행도 중요합니다만 여행과 함께 이러한 창의적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이제 장관님이 좀 딱 주도권을 잡으시고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부터 갖추세요. 그런데 한국 상품이 결국 세계 속에 등장을 해야 되는 거 이 또한 여기에 대한 배려도 상당 부분 나타나 있지 않아서 사안 때문에 여야의 격돌이 치열했는데요. 주요 뉴스에서는 야당 의원들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학사 외에 이 7종에 대해서는 전국의 이번 평가 대상의 학교가 일반 대학교가 163개 그리고 전문대 학교가 135개가 이제 참가를 했는데 잘 보시면요. 이제 기온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용평에서만 대관령에서만 55년을 겨울을 났는데요. 2월달에 평균 기온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5.5도죠. 근데 가장 추운 날이 14.8도입니다. 2008년도에. 근데 이것이 그 날의 평균 기온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 있어봤습니다만은 2월달에 추울 때는 25도, 30도입니다. 30도면 소변이 얼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개폐식에 2월 9일이죠. 그리고 2월 25일 개폐식에 또 굉장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방경제의 몰락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의 유기적인 접촉, 시민단체 간의 같은 노력을 통해서 지방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또 제안했던 올림픽 문화재 탐방로도 사실 관광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의 대공영월 평창 경선의 염동열 의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고 다만 실수 뒤에 어떻게 저신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사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고 또 많은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먹먹해서 제가 주신 말씀을 대강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문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철선이 박힌 자식의 다리를 타양하고 죽음 끝까지 간 혈액감도 역없이 옷이 벗겨져야 한다. 당사자의 슬픔, 가족의 슬픔, 우리 모두의 슬픔 자상 같아서 너무 마음이 쓸쓸하다. 당시에 80년도에 징병검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그리고 관절염 또 안구 장애 등 이렇게 해서 단마지까지 포함해서 한 470종이 병력 면제의 질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정밀 검사를 하는 군관이나 이 기록한 사람이나 누구도 우리 후보자하고 이렇게 공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 국민행복이라고 하면 물론 무상복지 또 무상 시리즈가 상당 부분 국민행복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지역에서 보게 되면 생활체육을 즐기는 분들, 그 지역의 미술과 예술을 즐기는 분들이 상당 부분 주말을 유익하게, 행복하게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생활체육과 지역의 문화, 예술을 즐기시는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상당 부분 난 국가의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안전체험을 익히는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의증 대상이라든가 또 폐렴이 집회한제 합격종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집회원자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 겪지 않고 산업욕구로서의 당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자카드제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막자고 하시는데 저는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크루즈 산업이 촉진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부에 즐겨지기는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선박카지노는 내국인 오픈만큼은 너무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지역구 염동열 의원은 최근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만나 폐강 지역의 특수성과 개정안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전한 결과 조 의원이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추가 설득 필요성을 공감해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교된 한국폴리텍 3대학 정선 캠퍼스 건물에 광물 지질 정보 등을 연구하는 국가암추센터가 들어섭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도시와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 대상에 태백과 영월, 정선군이 선정됐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전국 80여 개 취약지 개조 후보지 가운데 최종 사업 대상지로 태백과 영월, 정선이 포함됐다며 이를 3개 지역에는 앞으로 최대 4년 동안 전체 사업비 168억 원이 투입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또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돼서 어떻게 이렇게 지방을 위해서 뛰어봤습니까? 눈물 없애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성명서에 한 국회의원은 좋겠죠 생각하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이 오늘 태백시청에서 강원랜드 계약직 직원 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량 실직 위기를 막기 위해 정규직 정원 확대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염 의원은 또 이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걸고 현재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교육 받았고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저희 일하게 좀 해주세요. 전체 제가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 이제 가슴이 시리고 뭉클한데 제가 이러한 몇 군데 얘기를 듣고 전화하면서 저도 그런 비통한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출근합니다. 네, 그래 출근 계속 하시고.
결국 해법은 기획재정부의 정원 조정 승인뿐이어서 도내 정치권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공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우리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고요. 이제 우리 지역의 직원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최 부총리가 강원랜드 계약직 직원 240여 명의 계약 종료 사태에 대해 현재 담당 부서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이고 강원도와 폐광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이 이완구 국무총리를 만나 강원랜드 계약직 사원의 계약 해지 사태를 설명하고 정상화를 요청했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만나 강원랜드 계약직 사원들의 집단 계약 해지가 폐광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불러온다며 정원 증원 등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강원랜드의 올해 정원을 210명으로 결정하면서 계약직 직원 전원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어제 기획재정부가 올해 강원랜드의 정규직 정원 규모를 21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며 확정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름답고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평창, 이 평창을 위해 여러분 함께 달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 손으로, 우리의 두 다리로, 우리의 도정정신으로 명품 평창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노선산에서 펼쳐지는 여러분의 작은 불꽃이 더 큰 불조로, 더 큰 불꽃으로 타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체육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올리는 것이 올림픽에 대한 난 성공적인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다변화시켰다고 그럴까요? 올림픽을 통한 한국 전반에 걸쳐서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누구보다 바라는 이 중 하나인 국회의원 염동열. 그는 남은 3년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서 당당히 치러낼 계획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지 주변 지역인 이들 배후도시에 대한 관광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악과 해양의 통합, 폐광지와 올림픽 개최지의 융합으로 5개 시군의 관광 자원을 테마와 기능별로 세분화해 7개 벨트로 구축하는 이른바 레인보우 시티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올림픽 배후도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접근방이 필요하죠. 우리 총리님. IC에서 안흥에서 개촌, 평창, 방림, 대화, 장평. 이 도로가 뭐냐면 안흥에서 개촌, 방림까지가 42번 국도입니다. 40번 국도고 평창에서 방림까지가 31번 국도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안흥에서 방림 그리고 평창에서 대화도를 연결을 하면 올림픽 때도 충분하게 수송령이 될 수 있다. 안흥과 개촌, 방림, 평창, 대화, 장평, 진부, 도안까지 5만의 인구가 올림픽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도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정 여건이나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올림픽 전까지 되는 겁니까?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한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 전용 저수지 댐 건설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관련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올림픽 분산 개최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 평창의 반발도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수 끝에 얻어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일본과 나눠서 개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의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스키 활강 경기를 무주에서 분산 개최하자고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군인들까지 잔뜩 동원해서 마식령 스키장 짓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스키장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쓸 수도 있다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도가 있겠죠. 오늘 낮 강원도 평창군청 평창 동계올림픽 반대투쟁위원회 측이 올림픽 깃발을 내리려 하자 군청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이를 저지합니다.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대표에 의해 새롭게 분산 개최라고 하는 제로는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또한 혼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개최한 국가 대회 행사 중 이토록 흔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을 도마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어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정치적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약자라 하더라도 무대접, 푸대접의 강원도 무시, 강원도 홀대의 연장선이 아닙니까? 개폐 시작 불가 요인에 대해서 제가 화면 보시죠. IOC 헌장에 어떻게 나와 있죠? 이거 개폐 시작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조정합니다. 근데 IOC 위원한테 공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크리스토퍼한테 얘기했습니까? IOC 위원한테 이거 경기장을 옮기겠다고, 개폐 시작을 옮기겠다고 한 거 크리스토퍼한테 얘기했냐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얘 소리 들었어요? 이거 이중하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조직교회 이거 안 된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내가 확인했습니다. 이거 나하고들이 나중에 시시비를 따지자고요. 두 번째로 평창 군민이 25년 동안 눈물로 이거 유치한 거예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근데 이것을 옮겨요? 정체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4만석을 1만 5천석으로 줄여서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이 경기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양보한 그 사안이에요. 근데 이것을 옮겨요? 옮길 수가 없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강릉 경기장에 이전을 하게 되면 20년 노후 시설이에요. 지금 경기장 한번 보세요, 저거. 근데 여기다가 2만석을 더 추가한다면 기초 다 파내야 됩니다. 대관령이 지면 600억이고 여기에 지금 300억을 하는데 이거 다 헐어내야 됩니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제가 전문가들 보니까 800억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메달 프라자, 성황, 기업 홍보 부스 공간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우측에 저 아파트 매입하실 겁니까? 저것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이 강원도 평창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본의원도 부장 만나서 몇 번 반대 표명을 했습니까? 민심이 그렇지 않다. 폭발적이다. 왜 무시하고 지금까지 진행한 거예요? 김무성 대표는 평창을 방문해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일이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릴 그런 생각으로 왔으니까. 삼수 끝에 어렵게 유치한 만큼 치밀하게 준비해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논란과 관련해 이번 올림픽이 3번 만에 어렵게 유치한 행사이고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분산 개최 의미는 없다고